강의를 듣는 도중에 일체 필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몇 분 동안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육 심리학인데요. 교육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전에 심리학의 5가지 관점을 보면은 생물적, 인지적, 행동적, 정신분석적,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적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제를 연구하는 것을 바로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2가지 적응 기제가 있는데 유전적인 행동 양식과 그리고 학습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에 적응하는 2가지 기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학습이죠. 학습 이론에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과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사회 및 인지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은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사, 수동적으로 조건 반사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학습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작적 조건화는 조작된 어떤 반응이 바로 강화 자극이 조건화 뒤에 바로 이어 나타나야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인지학습인데요. 인간의 행동과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 없이 사회 학습이나 인지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회학습에는 모델링과 모방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지학습은 조건화와 그리고 통찰, 잠재학습의 인지도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발달에는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성격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 발달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지적인 특성이 발달하는 것이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있고요. 비가치케의 사회문화적 접근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환경에 대한 수능의 과정, 즉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수능을 해나간다. 이게 바로 인지 발달이라고 보았고요. 발달 단계는 4가지 단계가 있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인지발달 단계를 주장을 했고요. 비가치키는 인지발달 자체는 사회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습이라는 것은 즉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발달이 중요하다는 것. 다음 언어발달 이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획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촘스키의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스키너 이외에 여러 학자들이 어떤 조작적 조건의 형성 과정을 겪어가면서 언어를 발달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습과 모방으로 언어가 발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성격 및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 있는데요. 에릭슨이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이론 8개 단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에릭슨의 단계는 피아제의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런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정도와 같은 시기에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도덕성 발달인데요.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피아제와 그리고 콜버그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피아제는 2단계로 즉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와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콜버그는 6가지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6가지 단계도 3가지 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전인습, 인습, 후인습 수준 이렇게 3가지 단계입니다. 자, 인습이라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기 전에는 처벌과 복종에 지향하게 되고 도구적 상대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습관이 완전히 든 후에 그래서 후인습이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자의 개인차인데요. 이 개인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지능을 우리가 학습자 측면에서는 지능을 개인차로 보게 되면은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지능 검사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지능 이론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고 어떤 독창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창의성의 훈련 기법에 대해서도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학 논술에서 우리가 창의성 훈련 기법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개인차에는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지 양식과 학습 양식이 있는데요. 인지 양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인지 양식에는 장 독립형과 장 의존형 그리고 학습 양식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관점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지적 관점, 또 하나 구성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이라는 것을 행동의 변화로 봤죠. 행동이 변화돼야지만 학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학습자 자체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인지적 관점에서는요, 학습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찰을 통해서 점진적이 아니고 통찰을 통해서 사고 내용이 형성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인지적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구성주의적 관점인데, 구성주의적 관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어떻게 해요?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부터 밖으로 표상하고 표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심리학 연구인데요. 이 교육심리학 연구 범위에는 교수학습과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론, 즉 학습, 교수학습 이론을 말하죠.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1년에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과 그런 과정들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고요. 교사가 전개하는 수업의 과정, 즉 활동이죠. 이런 과정에서 목표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하고 진단, 전개, 발전, 평가가 어떻게 여러 활동을 거치게 되는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는 어떻게 유발되고 그러한 방법들에는,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되겠고요. 적응, 또 생활지도는 어떻게, 생활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행동수정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의 원리나 다양한 기법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교수라는 것은 교육 과정, 다시 말해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요. 학습은 학습자의 지식이나 행동, 그리고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학습은 경험,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이나 인지, 지식이죠. 그리고 태도 등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글레이저의 교수학습 모형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먼저 수업 목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수업 목표라는 것은 학습자가 이루어야 될 것, 달성해야 될 목표를 말하죠. 이것을 확정해서 세분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학습자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서 상태라는 것은 학습자가 선수학습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사전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하고 이후에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교수학습 활동이 전개된 다음에 이 교수학습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절차가 잘 진행이 됐는지, 또는 학습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평가하는 평가 활동까지 교수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은 교수학습 이론 연구 보겠는데요. 교수학습 이론이니까 교수 이론 더 보면요.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 교수 이론은 가르치는 것, 즉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의 교수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간에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 즉 학습자 그리고 학습 자료, 학습 내용을 말하죠. 이러한 학습 조건들을 고려해서 교수 활동을 해야 된다. 라이글루스의 교수 설계 이론이 있는데요. 라이글루스는 교수 설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교수 설계 전략에는 정교화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인풋과 아웃풋을 통해서, 그리고 줌렌즈 이론이죠. 줌렌즈 이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교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켈러의 동기 설계 이론은요. 동기라는 것이 과연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연구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지식을 어떻게 해요? 구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교수 전략에 관한 이론이고요. 블룸의 인지학습 이론은요. 블룸은 6가지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인지학습의 영역,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서 교수 전략들이 있고요. 다음은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입니다. 오스벨은 학습자가 지닌 인지 구조, 다시 말해서 사고 방식과 관련을 지어서 학습자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무의미 철저학습이 아닌 유의미, 의미를 연결시켜서 교수 활동을 해야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이론입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 이론이 있는데요.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투입과 저장 그리고 인출 방식에 대해서 인지 과정, 이러한 인지 과정을 설명을 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 이론, 즉 효과적인 교수 전략에 관한 이론들이죠. 봤고요. 다음은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이론에는 행동주의 학습과 인지주의 학습이 있는데요. 먼저 행동주의 학습은 자극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유기체를 자극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반응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을 행동주의 학습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학습에는 고전적 조건 형성, 무조건 자극에서 강화 자극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 또 조작적 조건 형성, 어떤 반응에 대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서 그 반응이 더 일어날 확률을 계속 높이는 그런 현상, 높이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현상,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요.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자에는 파블로브, 왓슨, 손다이크, 스키너, 반두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이론에서 인지주의 학습인데요. 인지주의 학습은 인지주의 이론으로 학습을 설명한 것이죠.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보존하고 조직하고 또 인지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사고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 인지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는 사회인지 이론,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사회인지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인지 이론이 있는데요. 이 초기인지 이론에는 장이론, 그리고 잠재적 학습, 인지적 행동주의, 관찰학습, 피아제의 인지학습이죠.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 지각과 주의 집중, 기억 이론 등이 있는데요. 사회인지 이론, 사회인지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두라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바로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고요. 초기인지 이론에는 피아제, 그리고 반두라, 비가츠키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초기인지 이론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은 학습을 보는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 당연히 두 가지가 있겠죠.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 행동주의적 관점은 학습하라는 내용 자체가 곧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인지주의적 관점인데요. 학습이라는 것이 인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통찰 또는 지각, 동기의 변화로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인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를 인지 구조의 습득과 그리고 변형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죠. 마지막으로 학습 연구의 흐름인데요. 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흐름을 타고 연구가 됐는지 그런 것인데, 먼저 1900년대 초반에 심리학파 시대, 심리학자들이 이 학습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죠. 다음은 종합적 학습 이론 시대인데요. 이 학습 이론을 1930년대부터 50년대 행동주의자들과 그리고 인지주의자들이 자극과 반응, 조건 형성, 그리고 인지주의자들의 인지 이론 등의 연구 흐름이 있었고요. 그렇게 넘어와서 실험실 연구, 즉 사변적인 이론적으로 합리화시키는 합리적인 그런 연구 형태가 아니고 교실 연구, 미시적으로 직접 파고 들어가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상황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교실 연구죠. 그 이후에 인지심리학이 부상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은 정보처리 이론이 있었죠. 다음에 학습에서 사회, 문화, 개인적 요인이 부상하게 되는데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등을 말하죠.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에 구성주의 관점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 관점은 1985년도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신경과학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학습 연구의 흐름이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입니다. 먼저 개별화 수업 보겠는데요. 개별화 수업, 개별화 학습이라고도 하죠. 개별화 수업은 한마디로 수업의 모든 요소 그리고 절차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별화 수업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보면은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학습 속도, 개인별로 학습 속도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업 매체를 적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학습인데요. 집단학습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 6명의 학생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돕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협동적인 태도의 마음이 중요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학습을 통해서 교사 중심의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 집단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능률 그리고 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학습인데요. 구성주의 학습은 학습자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죠. 그래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는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사전학습이죠. 출발점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습자를 고려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식 수업입니다. 설명식 수업은 학생이 학습해야 될 내용을 교사가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식 수업은 기존의 무의미 철자 학습, 단순하게 주입하는 그런 무의미 철자 학습과는 다릅니다.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설명식 수업은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형태의 수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시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탐구식 수업입니다. 발견식 수업이라고도 하고요. 이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능력을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 지식의 획득 과정에 스스로 참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구해내는 그런 학습 활동 자체를 탐구식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탐구식 수업의 절차에는 안내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리고 탐색하고 그 탐색한 것에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 이런 마샬라스의 사회탐구 무형 6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탐구식 수업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말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은 한 학급 전체 또는 5, 6명으로 구성된 집단이죠. 집단이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을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동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TAD, 그 다음에 TGT, 직소방식, GI, 집단조사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적 협동학습,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STAD는 성취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하고요. 성취과제 분담, 성취해야 될 과제를 분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담된 성취과제의 향상된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만큼 향상됐냐에 따라서 집단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GT는 팀 게임 토너먼트, 그래서 팀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 팀 게임 토너먼트는 이 STAD에서 게임을 접목을 해가지고 경쟁을 더 유도해서 학습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직소 방식인데요. 직소 방식에는 직소 1, 2, 3 세 가지 이런 방식이 있고요. 우선 직소 방식은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분담하고 소집단 전문가끼리 또 모여서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서로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궁극적으로 완전 학습을 지향하기 위한 협동학습 방법이라는 것. 다음은 GI, 집단조사인데요. 이 집단조사는 학습자들을 모아놓고 학습 내용이나 과제 같은 것,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직접 한 번에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율적 협동학습인데요. 자율적 협동학습은 한 학급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과제죠. 그 과제를 학급 전체가 협동해서 이뤄 나가는 것인데요. 이 학급 전체 또는 소그룹 형태로 나누어서 서로 협동하는 방법, 그 방법을 바로 자율적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 수업의 실제죠. 개별화 수업, 집단학습, 구성주의 학습, 설명식 수업, 탐구식 수업, 그리고 마지막 협동학습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학습이라는 게 학습자가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 그 변화에는 인지, 지식을 말하죠. 그리고 행동,
태도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학습 이론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야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이론이 바로 학습 이론이겠습니다. 이런 학습 이론에는 먼저 제가 소개할 거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있는데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파블로브의 고전적 조건화설 이후에 나온 이론이죠. 그 유기체, 즉 학습자가 구체적인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을 보였을 때 즉각적인 강화, 즉 보상으로 인해서 그걸 계속 강화된다. 그 학습된 행동을 강화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학습이라는 게 자극에 대한 선택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적인 보상에 의해서 강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고전적 조건화설은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었죠. 그러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선택적 조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의 학습 조건 이론입니다. 간의 학습 조건에는 내적과 외적 학습 조건들이 있죠. 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효과적이다. 먼저 간의 학습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언어 정보, 그리고 지적 기능, 운동 기능, 태도, 또 인지 전략,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5가지 과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내적, 외적 조건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내적 조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학습자의 선수학습 능력, 학습자가 목표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 이전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한다는 것, 그 바로 출발점 행동이 바로 선수학습 능력을 말하죠. 그 선수학습 능력, 출발점 행동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다음은 외적 조건인데요. 이 외적 조건은 학습자의 외부 환경, 내부의 환경이 아니고 그 외의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간의 학습 조건 이론입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 이론인데요. 정보 처리 이론은 이 학습자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과정, 어떻게 학습이 발생하는지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기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처리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인데요. 이 정보 처리 이론은 정보 저장소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그리고 그 정보의 인지 처리 과정,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인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정보 저장소는 감각 등록기, 즉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단기 기억, 짧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은 곧 연구화된 기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 저장소,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 장기 기억 3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인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의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지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연, 즉 그거를 해보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해보고 부호화, 내 나름대로의 구조,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출도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은 오래되면은 망각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 처리 이론 2가지 요소가 있었죠. 정보 저장소하고 인지 처리 과정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피아제는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바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룬다고 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포함시키고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대로 적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은 유기체, 즉 학습자의 구조와 환경, 자극과의 통합의 결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감각 운동기, 그리고 전 조작기, 조작기 전이겠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 조작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능동적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이 유기체의 능동적 역할은 바로 스스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 즉 순응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인데요. 비가츠키는 학습자가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지가 발달한다고 본 이론인데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사회학습의 결과다라고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는 보다 성숙한 구성원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 도움 발달에는 비계 설정, 즉 발판을 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그러한 아동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 그것을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비가치키의 인지발달 이론, 사회학 과정 속에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는 이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모방한 결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과정, 특히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는 그런 이론을 말합니다. 반두라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도 나오고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인지학습에서도 거론이 되는데, 이유가 바로 초기에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후기에 와서는 학습 자체가 결국에는 상황을 관찰하고 또 모방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인지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기에는 인지 측면을 중시하는 사회학습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사회적 과정, 특히 대인관계를 통해서 학습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마이너의 귀인 이론이 있는데요. 귀인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귀인,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그 결과를 뒤돌아보는 것이죠. 원인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또 결정이 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은 네 가지 요소, 능력, 그 다음에 노력, 운이나 난이도, 이 네 가지 어떤 요소에다가 내 행동의 귀인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다시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게 되죠. 소재나 안정성, 이게 계속 내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행동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귀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자신의 개인의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고 보고 성공에 대한 기대나 동기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론이 바로 귀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귀인 이론은 이 행동의 원인을 추리할 때 사용하는 규칙을 발견하고 설명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이 있는데요. 켈러는 학습에서 동기 자체가 학습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설명한 것인데요. 이 켈러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또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네 가지의 체계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본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은 ARCS 이론이죠. 그래서 주의,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학습 이론에서 학습 이론 8가지에 대해서 봤고요.